자, 행렬. 그 뭐 행렬에 대한 정의나 뭐 이런 것들이 책에는 없어요. 그죠? 행렬이라고 하는 게 왜 태어나기 시작했냐면 편의에 따라서 의미를 갖는 데이터들을 나열했던 거야. 근데 나열했는데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제 의미가 같은 애들끼리 어떻게 연산을 하고 싶어서 그런 배치를 하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편의에 따라 의미를 갖는 데이터들의 의미를 의미를 부여한 자리에 편의에 따라 의미를 갖는 데이터들을 의미를 부여한 자리에 간단히 행과 열로 배열한 표현을 행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렬도 일종의 집합이에요. 집합인데 우리가 집합은 배열의 관계가 없었지. 집합은 원소만 의미가 있었죠. 뭐 A라는 집합이 1, 2, 3을 가지든 3, 2, 1을 가지든 똑같은 거잖아. 하지만 행렬에서는 그 어떤 값을 가지는데 걔들의 각각 자리에 의미를 부여하는 애들이지.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행렬의 연산을 하게 되면 의미 있는 애들끼리 연산이 되죠. 함부로 이렇게 막 섞여서 연산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일정의 행렬은 또 연산자의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위치라고 하는 게 뭐 X축을 뭐 몇 배 해주는 거고 Y축을 몇 배 해주는 거고 이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는 연산자의 성질을 갖고 있지. 영화 매트릭스 봤냐? 매트릭스 봤냐? 안 봤냐? 아무도 안 봤냐? 매트릭스도 안 봤더니 행렬이 영어로 매트릭스야, 매트릭스. 그러니까 영어 매트릭스를 보면 그 매트릭스가 뭘 해주는 거냐면 인간의 가상 세계하고 현실 세계를 연결시켜주는 어떤 컴퓨터 뭐 그런 애를 매트릭스라고 부르거든. 그 영화에서. 실제로 그 매트릭스가 이제 니들이 이과생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공학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 공간을 이렇게 비틀어준다거나 엮어준다거나 이렇게 이동시켜주는 게 매트릭스가 해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행렬이 그런 역할을 목적으로 발생된 애라고. 그래서 그 각각 연산을 함부로 되는 게 아니라 특정 위치끼리만 연산이 되게끔 정의가 되어 있죠. 그래서 행렬에서는 그 숫자를 행렬에 배열을 할 때 그 배열된 위치의 의미를 생각을 해가면서 따져야 돼요. 그냥 아무렇게나 막 넣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값에는 항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값이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예를 들어서 진석이 국어 점수가 68점이고 진성이 수학 점수가 50점이고 뭐 영어 점수 17점, 국어 점수 진환이는 70점, 54점, 47점 이렇게 돼 있다 이거야. 그죠? 68점이라는 거에는 진성이와 국어라는 것의 의미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진환이 국어라는 건 70점이라는 의미가 있을 거야. 그죠? 그럼 저거를 저렇게 쭉 늘어놓기보다는 이렇게 표로 나타내면 좀 더 보기가 쉽지. 그래서 진성이와 진항이를 국영수 순서대로 이렇게 배열을 해놓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저거를 표를 쓰는데 저 위에 거는 뭐 굳이 의미가 고정이 돼 있으면 저 의미를 쓸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밑에 숫자만 쓸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 의미가 나는 이거는 국어줄, 영어줄, 수학줄, 요건 진성이줄, 진한이줄. 그러면 이건 이제 싹 없애고 여기 숫자만 딱 배열을 한 거지. 그 다음 이 수의 배열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라는 경계 표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준 것 뿐이에요. 오케이? 그럼 예를 들어 이게 1학기 성적이면 2학기 성적 배치할 때는 국어, 영어, 수학에 진성이, 진환이를 맞춰줘야지. 그래야지 둘을 뭐 평균을 구한다 그러면 두 개를 더해서 반을 나누고 뭐 이런 짓을 할 수 있겠죠. 그 뭐 순서를 임의대로 바꾸면 안 되겠지. 그래서 행렬을 표현하기 위한 약속을 할 때는 우리가 이걸 행이라고 하죠. 1행. 이걸 1행, 2행, 3행. 이게 1열, 2열, 3열. 그렇죠? 그래서 이게 1행, 1열, 1행, 1열이니까 A11. 이건 1행의 2열이니까 A의 12. A의 13. 이렇게 표현을 하죠. A의 33.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집합에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 거야? 원소나열법하고 똑같죠? 원소를 다 써놓은 거니까. 조건제시법 형태로 쓰면 어떻게 써? 괄호에다가 A에 IJ 써놓는 거지. 그래서 I는 1, 2, 3, J도 1, 2, 3. 그럼 9개가 들어가겠지. 이건 조건제시법의 형태를 띄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행렬이 이렇게 생겼어. 1, 2, 3, 4, 5, 6, 7, 8, 9. 그럼 얘를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고 싶대. 봤더니 I가 1일 때, 1행일 때는 1, 2, 3이니까 J라고 쓰면 돼요, 그냥. J가 1, 2, 3 하면 되잖아. 1, 2, 3. 여기는 1, 2, 3이니까
얼마씩 더해졌어? 3씩 더해진 거지. 1, 2, 3에다가 3씩 더해진 거고. 이건 1, 2, 3에 6씩 더해진 거죠.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런 표현이나 이런 표현이랑 같은 표현이라고. 근데 우리가 한눈에 보기엔 이게 좋지. 그죠? 짧게 쓰는 건 이게 더 짧게 쓰겠지. 이걸 더 작게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식을 만들어서 쓸 수도 있어요. 여기다 대입해보면 나오지. 11 대입해보면 얼마 나와? 11 대입해보면 11 대입해보면 1 나오죠. 21 대입해보면 2행 1열 대입해보면 2 집어넣으면 3, 4니까 4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짧게도 쓸 수 있는데 뭐 이런 표현 중요한 건 아니다. 알겠지만 집합은 표현이 가능한 거지만 뭐 반드시 그렇게 써야 되는 건 아니죠.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3행 3열짜리, 이게 3행 3열이라는 뜻이거든. 3x 3라고 읽어요. 까지는 나오는데 솔직히 이거 이상은 나오지도 않아. 이것도 잘 안 나오죠. 그래서 이제 잘 안 쓴다는 거지. 왜? 조건제시법은 어떨 때 많이 쓴다고 그랬어? 원소가 진짜 많을 때. 그치? 원소가 기껏해 9개밖에 없는데 뭘 이거 쓰겠어? 잘 안 쓴다는 거지. 이게 행렬이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있죠. 이게 행수, 이게 열수. 그죠? n행 m열짜리. n행 m열짜리 행렬이다. 이렇게 읽고. 더 정확하게 A 영어로 읽을 때는 n by m 이렇게 읽습니다. n하고 m이 같을 경우에는 행하고 열의 수가 같으니까 n 곱하기 n. 그래서 n차 정사각형열이라고 읽어요. 뭐 다항식의 차수하고는 좀 다른 개념인데 n차 정사각형열. 2x2 그럼 2차 정사각형열. 3x3 그러면 3차 정사각형열. 차수하고는 상관없는데 그냥 그렇게 읽는다는 점 어떻게. 자, 행렬의 상등, 당연히 집합의 상등, 뭐 이런 거 관계 나타낼 때 나오는 거니까. 집합에서는 원소만 같으면 위치하고 상관없이 다 똑같았죠. 1, 2, 3이나 3, 2, 1이랑 똑같았는데, 행렬에서는 자리의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자리도 같고 원소도 같아야 돼요. 그죠? 자리도 같고 원소도 같아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위치가 같은 꼴을 잡아줘야죠. 그럼 내가 이제 뭐 연립방정식을 행렬로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2x-y가 1이고 x-y가 5다 그러면 얘를 2x-y가 1이고 x-5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걸 뒤집어서도 쓸 수 있죠. 대신에 이 위치를 맞춰줘야 된다는 거지. 그지? 자기 함부로 바꾸면 안 돼. 요거를 이제 또 더 세분화하는 건 이제 곱셈을 배운 다음에 정리를 하는 거니까 아직 여기서 행렬의 곱셈에 대한 정의를 안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쉽죠? 뭐. 집합에서 위치만 하나 더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건 우리가 특정한 위치에 특정한 값의 의미를 부여해서 그지? 우리가 이제 어떤 배치에도 좀 신경 쓰겠다 이런 거지. 집합의 표현 중에서 좀 색다른 집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궁극적인 목적 자체는 이제 이과수학에서가 아니라 이제 문과수학에서가 아니라 이과수학에서 우리가 공간을 이동시켜주는 연산자의 역할을 해. 행렬을 통해서 공간이 이동을 해요. 뭐 이제 그건 이제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거고. 그래서 보면, 행렬의 연산, 그러면 연산이라고 하면 뭐 사칙 연산이 대부분이겠지, 그지? 사칙 연산인데, 어차피 더하기나 빼기는 비슷한 거야, 그지? 5에다 음수를 더하면 뭐 5에서 3을 빼는 거랑 똑같고, 나누기는 곱하기랑 똑같은 거죠, 그죠? 어차피 3으로 나눈다는 얘기, 3분의 1 곱한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더하기하고 곱하기에 대해서만 주로 얘기해. 그리고 실제로 행렬에서는 뭐 더하기 빼기는 있는데 나누기는 없어. 나누기는 있잖아. 그래서 뭐 행렬의 덧셈은 뭐 뺄셈하고 비슷하니까 위치가 같은 것끼리 더한다. 왜? 위치가 같으니까. 1학기에 이게 진성이 진환이 뭐 이렇게 있는 거거든. 그럼 진성이라는 애 영어 점수가 50점, 수학 점수가 35점, 뭐 진환이는 47점, 70점 이랬다고. 2학기 때 수학 영어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의미를 갖고 있을 경우에 1학기, 2학기를 합치면 영어를 이거하고 이걸 더하는 놈은 없을 거 아니야. 50점하고 60점을 더하겠지, 그지? 35점하고 50점을 더할 거라, 이거야. 47점하고 51점 더하고 70점하고 80점을 더하겠지. 이렇게 쓸 건데, 굳이 이렇게 쓸 필요는 없다, 이거지. 그래서 맞춰 쓰자, 이거죠. 맞춰 쓰자. 맞춰 쓸 경우에는, 첫 번째 줄이 진성이, 두 번째 줄이 진환이, 첫 번째 게 영어, 두 번째 게 수학이라는 건 누구나 안다면, 굳이 진환이, 진성이, 수학, 영어를 안 써도 상관없는 거지. 그럼 이제 이렇게 쓰는 거죠. 50, 35, 47, 70. 50, 35, 47, 70. 그지? 50, 60, 85, 51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이거 왜? 의미가 틀어져 버렸으니까. 의미를 같게 맞춰놓고 더해버리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의미가 같은 수끼리 합한다. 그래서 위치가 같은 애에 같은 수를 더한다. 이미 여기 안 써 있다면 그건 의미가 공통적으로 맞았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그지? 그럼 만약에
꼴이 다르면 이거는 2행 2열짜리잖아. 요거는 3행 2열짜리거든. 의미가 다르면 여기가 없잖아. 얘네 두 개는 더 할 수 있겠지만 여기가 없기 때문에 이건 계산을 못하죠. 그치? 벌써 이 꼴이 다르다라는 건 얘랑 데이터가 안 맞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계산을 못하지. 그러니까 행렬에서 덧셈을 하려면 첫 번째 꼴이 같은지,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것들은 의미가 같은지를 또 살펴봐야 돼요. 행렬을 만들 때. 행렬이 만들어져 있다면 의미는 같은 거다. 라고 보면 되는 거죠. 뭐 이건 실수 연산에 대한 뭐 그런 건데, 뭐 A가 A, B, C, D가 있어. 그럼 A 두 개 더하면 A, B, C, D 같은 의미도 하니까 이게 두 배씩 되겠지, 그지? 그리고 같은 게 K가 더해지면 이게 K배가 되겠죠, 그죠? 뭐 이게 마치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 정의에 입각해서 더하기 정의에 입각해서 생각해보면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일 것 같아. 덧셈에서 항등원 뭐 우리가 연산이라고 하는 거를 정의를 새롭게 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에서 연산하고 좀 다르게 하는 거니까 연산에서는 항상 항등원과 영원에 대한 얘기를 반드시 하죠, 그죠? 항등원 더하나 마나한 거 그러니까 다 0인 거, 그죠? 우리가 요걸 영행렬해서 이렇게 요게 좀 진하게 이렇게 한 바퀴 더 돌려서 이렇게 표시를 해. 영행렬이라고. 0이라고 쓰는 거랑은 좀 달라, 그지? 이건 행렬이야. 영행렬은 꼴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요렇게 쓰는 것도 영행렬, 2개짜리도 영행렬, 6개짜리도 영행렬. 그냥 요렇게 다 쓴다 이거지. 왜? 어차피 별 의미가 없으니까. 거기에 들어가 있는 숫자가 의미가 없어. 뭐, 덧셈에 대한 여고는 당연히 영행렬 나오려면 마이너스가 붙어 있겠지, 그지? 행렬에서 덧셈의 성질은 실수에서 덧셈의 성질하고 똑같아. 그치? 어차피 성분끼리, 그 위치에 있는 성분끼리 더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교환법칙, 결합법칙 다 성립하고요. 그죠? 어차피 뭐 위치의 의미만 같다면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특별한 성질이 있진 않죠. 중요한 게 이제 곱하기인데, 곱하기라고 하는 게 어떨 때 쓰이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P라는 애가 P라는 상점에서 공책이 3원이래. 연필이 8원이고, Q라는 상점에서 공책이 4원이고 연필이 7원이야. 그 다음에 갑이라는 애가 공책을 4권, 연필을 3권이 필요해. 을이라는 애가 공책이 5권, 연필이 2권이 필요하다 이거야. 그러면 만약에 갑이 P에서 사면 얼마가 드냐 그랬어. 그럼 갑이 P에서 살려면 4권을 사야 되니까 3원씩 사야 되고, 그지? 3개를 사야 되니까 8원씩 줘야 된다는 거지. 을이 P에서 사면 5권을 3원씩 주고 사야 되고, 2개를 8원씩 주고 사야 되지. 갑이 Q에서 사면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그냥 이거 있는 순서대로 그냥 썼다 이거야. 38, 47, 45, 32 이렇게. 그래서 연산을 한다 이거지. 연산을 하는데, 그럼 요식을 만들어야 되잖아. 3, 4, 8, 3 하니까 여기는 쉽게 만들어져, 그지? 3, 4, 8, 3 쉽게 만들어졌지.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P를 사야 되는데 3, 5, 8, 2를 만들려니까 3, 5, 8, 2 이상하지. 3, 5, 8, 2 이상하다고. 그다음에 4, 4, 7, 3 그 다음에 4, 5, 7, 2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되는 건 아니야. 불편했다 이거지. 그래. 이걸 처음 만든 사람이 이렇게 정의를 했으면 이렇게 했을 거야. 그죠? 근데 불편했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 거야? 3, 5, 4, 7하고 4, 3, 5, 2 해서 바꾼 거야. 위치를. 그러니까 3, 4, 8, 3 이렇게 된 거야. 3, 4, 8, 3. 3, 4, 8, 3. 3, 5, 8, 2. 4, 4, 7, 3. 4, 5, 7, 2. 그러니까 이름도 행열이잖아. 행과 열을 곱하는 거예요. 3, 8, 4, 5를 곱하는 게 아니잖아. 3, 8하고 뭘 곱해? 3, 8, 4, 5. 4, 3을 곱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4, 3 이렇게 쓴 거죠. 3, 8, 4, 3. 3, 8, 5, 2. 행과 열을 곱하기로 정의를 해놓은 거지. 보기가 불편해서. 그지? 이렇게 막 건너뛰어야 되잖아. 이렇게 건너뛰어야 되잖아. 막. 그지? 건너뛰어야 되니까 이렇게 붙여서 계산하려고.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래서 행렬의 정의를 어떻게 하는 거냐? 곱셈의 정의를 새롭게 하는 거야. 우리가 이제 일반 실수의 곱셈하고는 틀린 거지. 그지? 새로운 정의. 앞행렬의 행과 뒤행렬의 열의 성분끼리 곱한다라는 얘기. 오케이? 그러니까 순서대로 쌍을 지어서 곱한 수의 합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A, B, P, R, Q 이렇게 있다 해야 되잖아. 그러면 A하고 P하고 B하고 R하고 Q가 곱할 게 없죠.
그러니까 1번 개수하고 2번 개수가 안 맞으면 곱할 수가 없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앞행열의 열개수지 이게. AB가 2열이니까. 그지? 뒤행열의 행개수가 일치를 해야지 맞는 거야. 우리가 이제 행열을 표현할 때 몇 바이 몇 이렇게 행열했잖아. 그지? 2바이 2, 그럼 2행 2열. 그걸 바이라고 있거든. 곱하기를. 2행 2열. 3바이 2 이런 식으로. 3바이 3행 2열 이렇게. 그러니까 앞행열의 열의 개수하고 뒤행열의 행의 개수가 같아야지 연산이 돼요. 그러니까 앞행열이 예를 들어서 A, B를 곱하는데 A가 X행 Y 열짜리야. X행, 이게 X개야. 열이 Y개야. 그지? 그 다음에 B가 Z행 W 열이 있다고. 그럼 이게 연산을 하려면 2줄하고 2줄의 개수가 같아야 되니까 2줄 뭐야? 몇 개 있어? Y개 있지. 2줄 뭐가 있어? Z개가 있잖아. Y랑 Z가 같아야지 연산이 돼. 그리고 연산이 되면 이거 하나에 이거 하나가 연산이 돼서 여기로 오잖아. 1번하고 1번, 1번하고 2번. 그지? 그럼 1번하고 W번이 계산이 되지. 그 다음에 2번하고 1번, 2번하고 해서 쭉 해서 이게 W, 그 다음에 X하고 1번, X하고 W 가니까 이게 총 몇 개가 있어? 행이 몇 개야? 행이 X개지. 열이 W개거든. 그지? XW가 되지. X행, W열. 그럼 잘 보면 AB라고 하는 애를 X by Y, Z by W라고 하잖아. 그럼 요 두 개가 같죠. 두 개가 같아야지 연산이 된다 그랬지. 가운데 붙어있는 애가. 두 개가 같아서 연산이 되고 남는 게 뭐만 남아? 양쪽 끝만 남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2행 3열짜리랑 3행 3열짜리랑 하면 요거 없어지고 2행 3열짜리가 되는 거지. 2행 1열, 1행 2열 해도 2행 2열이 된다. 오케이? 가운데 게 맞아야지. 그래야지 이게 앞행의 열의 개수하고 뒤행의 요거의 개수하고 요거의 개수가 맞아야 되는 거야. 요거. 오케이? 그래야지 연산이 될 수 있다. 자, 그럼 곱하기에 대해서 방금 정리를 했잖아. 앞행의 행과 뒤행의 열이 곱하는 거다. 그래서 행열 그 순서대로 곱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우리가 또 항등원을 정리를 해줘야죠. ABCD에다가 PQRS를 했더니 ABCD가 나와야지 이걸 항등원이라고 하잖아. 그럼 이건 APBR이 A지. 그지? AQBS가 B죠. CPDR이 C고 CQDS가 D야. 그지? 우리 연립해서 풀면 1001이 나와요. 이걸 단위행열이라고 그래. 행열은 집합이지. 집합은 대문자로 쓰거든. 그래서 대문자로 쓰죠. 우리가 이제 항등원 할 때 이 소문자로 썼었잖아. 집합이라서 대문자로 쓰는 거예요. 역시 단위행열도 꼴에 제한이 없어요. 이 대각선이 다 1인 것들. 나머지는 다 0이고. 이게 다 단위행열이 알겠어. 4개짜리도 있고 5개짜리도 있어. 영행열하고 똑같이 특별히 제한을 받지 않는다. 왜? 어차피 이게 그대로 오려면 여기가 1이어야 돼. 여기 밑엔 0이어야 되고. 영향을 못 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1이어야죠. 그래야죠. 뒤에 게 남으니까. 그죠? 단위행열이 그렇게 정리가 돼 있죠. 그럼 이제 곱하기에 대한 역원, 그래서 곱하기에 대한 역원, 우리가 곱셈에 대한 역원, A에 대한 곱셈에 대한 역원을 A분의 1이라고 쓰지. 그거를 지수로 쓰면 A의 마이너스 1승이라고도 쓰거든. 그러니까 저게 마이너스 1승이 뭐야? A의 n승, 그게 무슨 뜻이야? 2대 A를 n번 곱했다, 이 뜻이잖아. 그럼 A의 2승은 A를 2번 곱했다지. 그럼 A의 마이너스 2승은 뭐야? 마이너스 2번 곱했다는 뜻이야. 마이너스 2번 곱했다는 얘기는 2번 나눴다는 뜻이지.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A분의 1을 A 마이너스 1로 쓰듯이 우리가 행열은 분수로 쓸 수가 없거든. 그래서 A의 마이너스 1승이라고 씁니다. 그럼 여기 A, B, C, D가 있고 PQRS를 A의 역원이라고 그러면 항등원인 1001이 나와야 되지. 그럼 요걸 풀어. APBR이 1, 그지? AQBS가 0, CPDR이 0, CQDS가 1이란 말이야, 그지? 그럼 여기서 내가 알고 싶은 게 뭘 알고 싶으냐면 난 PQRS 알고 싶으니까 PR의 관계식 요 두 개 갖고, 그죠? PR의 관계식에서 뭘 찾고 싶어? P를 찾고 싶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뭘 곱해? 여기다가 D를 곱하고 여기다 B를 곱하죠. 그래서 빼버리는 거야. 그럼 R이 없어지잖아. 그지? PQRS는 미지수고 ABCD는 상수거든. 그러니까 R이 없어져야 되니까 R을 없앤 거야, 지금. 없앴더니 이렇게 나오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다 해보면 뭐가 나오냐면, 마찬가지 방법으로 다 해보면 이게 다 나오는 거야. P 없애면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럼 해보면 AD-BC분의 AB는 순서가 바뀌었어. D, A. BC는 부호가 바뀌었죠. 요거 이제 역행열이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거, 요식을 갖고 내가 요로 넘길 때 요거 함부로 나눌 수 있어, 없어? 없지. 이게 0이 아닐 땐 나눌 수 있어, 그지? 0이면 못 나누지. 이게 0이면 뭐가 돼? 이게 0이면 D가 0일 거면 P가 모든 수, D가 0이 아니면 P는 없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역행렬의 존재 유무는 솔직히 A, B, C, D는 숫자가 정해져 있는 거니까 요거에 따라서 결정이 되죠. 그래서 AD-BC가 0이면 역행렬이 없는 거지. 이게 0이 아니면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역행렬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는 요 AD-BC 이렇게 곱하는 거죠. AD-BC. 그지? 역행렬이 정의에서 나온 거야. 역행렬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요렇게 순서 바뀌고 요렇게 부호 바뀌고. 그지? 저 정도는 외워두는 게 편하죠. 자, 행렬에서의 곱셈의 이제 정의는 다 했으니까 이제 성질을 보면 정의에서 성질이 나오는 거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앞 행렬의 행과 뒤 행렬의 열을 곱하라 그랬어. 그지? 그럼 A, B가 있다 그러면 이 위에 거하고 요 앞에 걸 곱하잖아. 그럼 순서를 바꾸면 B 위에 거하고 A 앞에 거 곱하면 똑같냐? 똑같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근데 대부분 아니겠지. 그래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대부분이야. 중요한 건. 항상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성립하는 경우도 있어. 그지? 어떤 경우? 뭐 단위행렬 같은 거. 단위행렬은 정의 자체가 A에다가 단위행렬 곱하면 A 나오고 단위행렬에다 A 곱하면 단위행렬이 나오니까 대표적으로 단위행렬 같은 경우는 교환 법칙이 성립해요. 그렇죠? 연산의 순서가 되게 중요한 거지. 왜? 정의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행렬에서는 연산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만 바뀌지 않으면 똑같다 이거지. 결합법칙 A, B, C, B 먼저 C 곱하고 그 다음에 A를 곱하나 A, B 곱하고 C 곱하나 상관이 없죠. 순서가 안 바뀌니까. 그러니까 결합법칙은 성립해. 분배법칙 A, B, A, C, A, B, A, C 순서가 안 바뀌니까 성립하죠. 교환법칙만 순서가 바뀌니까 성립을 안 하죠. 자, A의 M승이다. 무슨 뜻이야? A를 N번 곱했다. 이런 뜻이죠. 그죠? 뭐 이거는 실수하고 성질이 똑같죠. A의 M승이 N승이다. 이건 A의 M승을 N번 곱했다는 뜻이니까 A를 Mn번 곱했다는 뜻이죠. A의 M승, A의 N승 그러면 A를 N번, N번 곱한 거예요. Mn번. 이건 지수성질 그대로 가져가는 거죠. 행렬은 연산에서 꼴을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랬어요. 상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당연한 얘기죠. 3A 플러스 4 이건 할 수가 없죠. 왜? 3A, A, B, C, D 넣었는데 이게 4가 하나면 이게 연산이 되나? 꼴이 안 맞으니까 연산이 안 돼. 그러니까 3A 플러스 4, 2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3A, 4, 2 이렇게 써 있으니까 연산이 되는 거지.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K의 A, B 곱한 거, 이 상수라고 하는 애, 상수는 막 왔다 갔다 해도 되지. 왜 그래? 상수라고 하는 애는 상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수에 뭐가 곱해져 있는 거야? 단위행렬이 곱해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순서가 막 바뀌어도 상관은 없죠. 얘는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그랬으니까. 막 바뀌어도 상관없으니까 막 바뀐 상태에서 그냥 뭐 단위행렬이 있으나 마나니까. 그죠? 요 상수 같은 경우는 막 왔다 갔다 해도 상관없다. 이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실수의 연산하고 헷갈려 하기 때문에 실수의 연산하고 같으냐 틀리냐를 많이 물어봐요. 실수의 연산하고 그래서 이제 좀 구분을 좀 해보면 실수의 연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x 플러스 y의 제곱 그러면 x 플러스 y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x 플러스 y제곱인데 이게 두 개가 같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줄였을 수가 있는 거지. 하지만 행렬에서는 이거랑 같고 이거 전개하면 AA, AB, BA인데 이게 같다는 말이 없지. 만약에 이게 같다는 말이 있으면 이리로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일반적으로 같다는 말이 없으면 못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넘어갈 땐 특수한 조건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마찬가지 삼승도 마찬가지죠. 이걸 그대로 전개하면 이렇게 복잡하게 전개가 되지. 이 순서에 따라서 다른죠. 그러니까 일로 넘어갈 수는 없죠. 일반적으로. 물론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그러면 넘어갈 수 있는 거야. 그래? 합작골 역시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a 마이너스 b제곱인데 이게 같다는 말이 없으니까 이게 지워지면 안 돼. 그지? 이게 같다는 말이 있으면 넘어가는 거지. 하지만 이게 만약에 단위행렬일 경우에는 상관이 없죠. 왜? 단위행렬은 교환법칙이 성립하니까 이건 실수처럼 연산이 된다 이거야. 그치? 그러니까 요건 좀 구분을 좀 해도 된다 이 얘기죠. 자, 행렬의 연산에서 주의해야 되는 거. 자, 실수는 한 문자가 한 개의 값을 가져, 그지? A가 2다, 뭐, X가 2다, 8이다, 그지? 그러니까 X나 A에 대해서 어떤 값을 가지는데 경우의 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X 곱하기 Y다, 그러면, 뭐, Y가 0, Y를
없애려고 하니까 y로 나누려니까 y가 0이면 x는 x 곱하기 0은 0 해서 x는 모든 수 나오고 y가 0이 아니면 x는 0 뭐 이렇게 나와.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실수에서 중요한 건 나눌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하잖아. 나눌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하니까 그걸 곱하기로 바꾸면 역수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실수 중에선 역수가 없는 게 0밖에 없어. 그러니까 실수에서 연산을 해서 나누기를 할 때는 0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실제로는 0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눌 수 있냐 나눌 수 없냐, 여건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가 중요한 거야. 근데 우리가 그 대표적인 게 0밖에 없기 때문에 0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거든, 실수에서. 하지만 행렬에서는 행렬 한 값이 여러 개의 값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지. a 곱하기 b가 0이다 그랬어, 그지? b를 없애고 싶어. 그럼 b가 영행렬이냐? b가 영행렬이냐? b가 영행렬이 아니냐는 행렬에서 의미가 없어요. 그치? 왜? 이걸 나누기를 하려면 뭘 곱해? 역행렬을 곱할 거거든. 역행렬을 곱하면 없어지잖아. 그치? 그럼 역행렬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가 중요하죠. 행렬에서는 역수가 없는 수가 너무 많아. 왜? AD-BC가 0이면 다 역행렬이 없거든. 그치? 근데 실수에서는 역원이 존재하지 않는 게 0밖에 없었으니까 0이 중요한 거지만 행렬에서는 0이 중요한 건 아니다. 행렬에서는 역행렬의 존재 유무가 훨씬 중요하다. 그치?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1111, 1421 이런 애들은 뭐 당연히 역행렬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A 곱하기 B가 0인데 A가 0이거나 B가 0이다. 이거 실수처럼 계산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틀리는 얘기죠. 그죠? 얘는 어떻게 해야 돼? A의 역행렬이 존재할 경우 그러면 B는 0이고, 그지? B의 역행렬이 존재할 경우 그러면 A는 0이고, 그지? 둘 다 존재하지 않을 경우가 있지. 둘 다 존재할 경우는 없죠. 얘가 존재하면 얘는 0이니까 0은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지. 영행렬에다 뭘 곱해서 단위행렬이 안 나온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둘 다 존재하지 않는 경우죠. 이런 걸 우리가 영인자라고 불러요. 영인자. 그러니까 영행렬은 아니지만 곱하면 0이 되게 하는 애들. 되게 많지 뭐. 되게 많아. 영인자라고 하는 애들. 진짜 많아. 어떤 애들이 있을까? 대표적으로. 뭐 그냥 아무렇게나 써도 영인자를 만들 수 있죠. 이런 거. 영행렬 아니잖아. 곱하면 0 나와. 그지? 뭐, 이 숫자만 바꿔도 뭐 엄청나게 많지, 그지? 다른 배열을 하지 않고 여기에 있는 숫자만 바꿔도, 그지? 그치, 서로 영인자라고 하는 거야. 근데 영인자가 하나냐? 그것도 아니잖아. 봐봐. 이거 곱하면. 그러니까 영인자라고 하는 게 1대1 대응은 아니에요. 오케이? 1대1 대응은 아니지. 왜? 얘의 영인자는 수도 없이 많어. 그냥, 얘네 서로를 그냥 영인자라고 하는 거야. 영행렬은 아닌데, 곱했을 때 0이 나오는 애들을 영인자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영인자가 무슨 서로, 소인수처럼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관계. 자,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뭐 학교에서는 많이 외우라고 할 거야. 근데 실제로는 그 식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뭐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의미가 중요하지. 무슨 의미를 갖느냐? 이 사람이 발견한 거. 모든 2차 정사각행렬에서, 3차 정사각행렬 아니고, 2차 정사각행렬은 뭐야? 2x2. 그지? A는 A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야.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차수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A가 1, 2, 3, 4가 있다고 쳐. 그럼 요건 역행렬이 존재하지. AD-BC 하면 0이 아니니까. 그럼 A제곱 한번 해봐. 그럼 1, 2, 3, 4, 1, 2, 3, 4 하면은 70, 15, 22가 나와.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생겼냐면 대부분 여기가 2차식이면 여기가 1차식, 여기가 상수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럼 얘를 2차식을 1차식과 상수로 나타낼 수 있다 이거잖아. 그러면 A제곱은 70, 15, 22야. 그럼 여기에 보면은 1, 2, 3, 4가 여기 A잖아. 여기 2죠. 그럼 잘 봐. 여기는 무조건 0이기 때문에 여기다 뭘 집어넣어도 얘한테는 영향을 안 주지. 그럼 여기가 2였잖아. 그럼 여기에 5가 들어갈 수밖에 없죠.
5, 2, 10. 여기다 뭘 집어넣어도 어차피 0이니까 상관없으니까. 그지? 그럼 내가 이거를 결정한 거지. 이거랑 이거를 결정한 거야. 그지? 그러면 나머지 요걸 만들어줘야 되지. 근데 여긴 1이니까 얼마가 모질라? 2가 모질라지. 5니까. 그래서 여기 2가 들어가죠. 그럼 요런 식이 나오지. 그치? 마찬가지 뭐 요런 거. 뭐 요건 역행열이 없는 애인데. 없는 애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돼? 계산하니까 50, 10, 22였거든? 요게 A지. 요게 2거든. 자, 요걸 먼저 봐야지, 요 뒤에 거. 왜 얘는 0이니까. 그럼 누가 결정해, 요 5를? 요 10을. 얘가 결정하겠지. 그지? 5, 2, 10이니까, 그지? 그 다음에 요 5를 결정해야 되잖아. 5, 1은 5. 필요한 게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지. 그죠? A제곱은 5A. 0이 아니니까. 이렇게 찾을 수 있다고. 굳이 케일리 해밀턴의 식이 있어요. 그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좀 더 복잡하네. 요런 게 있어. 근데 이걸 구하래. 아, 이거 A 사승을 언제 해? 그지? A 사승을 언제 하냐, 이야. A 사승을 못하니까 뭘 해야 돼? A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찾아서 차수를 낮추면 되거든? 2차 방정식을 찾아보자. 그래서 A 제곱을 했어.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 그지? 그럼 요게 A지. 요게 단위행렬이에요. 그죠? 그죠? 그럼 요걸 먼저 봐야지, 요거. 그럼 요게 30이잖아. 그럼 요게 3이 나와야지. 83, 24, 24 다 끝났지, 그냥. 요거 0이죠. 그럼 뭐가 나와? A제곱은 3A. 그럼 자, 이제 차수 낮춘다. 그럼 A3승은 어떻게 돼? A3승은 3A 제곱이 되지. 근데 A제곱이 3A니까 9A로 낮춰지죠. 3차가 1차로 낮춰져. 4차. 여기다가 또 A를 곱하면 얼마야? 9A제곱이잖아. 그치? A4승은 9A제곱이거든요. 그럼 27A가 되죠.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가 차수가 다 낮아졌지. 요게 27A, 요게 9A, 요게 3A니까 40A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요건 2차 방정식이 해주는 거지 케일리 해밀턴의 식이 해주는 건 아니에요. 케일리 해밀턴 정리가 해주는 건 아니죠. 그죠? 케일리 해밀턴 정리는 뭐 하는 거야? 행렬을 2차 방정식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지, 그냥. 그러니까 그 식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야, 그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간혹. 뭐 어떤 경우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뭐, A의 n 플러스 1승을 써라. 뭐 이런 거. A가 이렇게 생겼는데. 그럼 내가 요거를 갖고 뭘 만들어? 2차 방정식을 만들어. 아무 생각 없어. 그럼 제곱을 했어. 이렇게 나왔어. 어? 그럼 요게 또 A야. 그지? 요게 또 2지. 그지? 뭐부터 봐? 요 뒤에 거 먼저 봐야지. 그지? 그럼 어차피 이게 0이니까 여기 상관이 없네? 그지? 뭐 들어와도 상관없으니까 이제 뭐만 맞춰. 이것만 맞추면 되지. 요걸 봐야지, 요거. 저건 0이니까 볼 게 없고, 요걸 봐야죠. 그러니까 요걸 보려니까, 요것도 0이니까. 여기 2니까 요게 2가 들어와야지. 마이너스 2를 맞추려면. 마이너스 2 들어왔으니까 여기 1 맞추려니까 여기 1. 요거 1 맞추려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이 들어와야지. 그지? 2에다가 마이너스 1. 그럼 요런 식이 나왔어. 그지? 그럼 A 3승. 3승 해봤더니 뭐가 나와? 2의 A제곱 마이너스 A지. 여기다 A 곱하면. 그지? 근데 A제곱이 2의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죠. A 4승 하니까 또 계산하니까 여기다가 또 제곱하는 거 아니야. A를 곱하면 3A제곱 마이너스 2A인데 A제곱 대신에 2A 마이너스 2 집어넣고 계산하니까 4A 마이너스 3A가 나와. 그러면 여기서 규칙이 좀 보이지? 3, 4니까 3, 2, 4, 3. 그지? 그럼 A n승 되면 NA 마이너스 N 마이너스 2가 나오지. 그럼 요거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거든? 그치?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죠? 근데 뭐 이게 나쁜 방법은 아닌데, 직접 해봤다고, A제곱을 직접 해봤더니 뭐 나왔어? 그냥 이게 나왔어. 1, 0, 마이너스 1이, 그지? 그럼 바뀐 게 뭐만 바뀌었어? 요것만 바뀌었지, 요것만. 그지? 3승 해봤더니, 요게 나와버렸다고. 그럼 n승 하면 이게 나오겠지. 근데 여기까지는 직관이지. 여기다 한 번 더 해보는 거야. 한 번 더 해서 규칙성이 있는지 한번 해보는 거지. A n 플러스 1승 하니까 여기다 요걸 한 번 더 곱한다고, A를. 곱해봤더니 이게 n 플러스 1 나왔으니까 이제 확신을 할 수 있는 거지.
그지? 확신할 수 있게 되지. 여기까지만 하면 위험하고, 어? 한 번 더 해주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지. 그 규칙이 이어지는구나. 그렇게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요럴 때는 직접 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가 도움이 되는 건 아니다. 그죠? 차수가 굉장히 높아서 낮출 경우는 도움이 되지만 규칙성이 있는 경우에는 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물론 이렇게 찾을 수는 있지, 물론. 틀린 방법이 아니니까. 그죠?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이제 요 식이, 이제 학교에서는 요 식을 죽으라고 외우라고 할 거야. 근데 봐봐. A제곱을 해보면 ABCD가 있다고 쳐보면 ABCD가 되죠. 그쵸? 뭐가 돼? A제곱 플러스 BC, 여기는 AB, A 플러스 D의 B, 여기는 A 플러스 D의 C, BC 플러스 D제곱이거든. 그치? 그럼 요거를 ABCD하고 1001로 만드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여기에는 영향을 안 주니까 여기에 뭐 A 플러스 D가 곱해지지. 요거, 그지? 그래야지 요게 맞으니까, 그지? 그 다음은 요거 맞춰야 되는데, 요거 전개하면 A제곱 플러스 AD지. 근데 이건 A제곱 플러스 BC가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요게 뭐가 들어가? BC 마이너스 AD가 들어가. 그치? 그러니까 요게 뭐가 돼? A 플러스 D의 A 마이너스 AD 마이너스 BC의 2가 되지. 요거 옮겨주기만 한 게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D의 A에 플러스 AD 마이너스 BC는 2 이꼴 0. 요게 이제 케일리 해밀턴 정리예요. 정리라고 돼 있는 거거든. 근데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 이렇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왜 그러냐면, 저거를 외우면서 생기는 오류들이 뭐가 있냐면, 저걸 갖고 다 맞추려고 그래. 근데 실제로 재밌는 게, 요 행렬에서는 요 성질을 갖고 있거든? 근데, 요 성질을 갖고 있다고 해서 요 행렬은 아니야. 착각하면 안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요 성질을 갖고 있다고 해서 요거는 아니다. 뭐, 대표적인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a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16, 2는 0이 있다 이거야. 어? 그러면 대부분 애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 a 플러스 d는 10이겠구나. 그러니까 요 안 되는 건데, 거꾸로 가는 건 안 되는 건데, 거꾸로 갈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니까 요걸 딱 보고 하는 순간 하는 얘기가 a 플러스 d는 10이네요? ad 마이너스 bc는 16이네요? 이래 버린다고. 근데 이게 틀린 얘기죠. 아닐 수도 있거든. 그지? 그래서 한번 풀어보자고, 실제로. A를 PQRS라고 했을 때 P 플러스 S를 구해라 그랬어. 응? 그럼 대부분 애들은 딱 보자마자 10이라고 하겠지. 그죠? 근데 잘 보면 이걸 풀어야지. 이거 인수분해가 되지. 인수분해 했지. 자, 그럼 이걸 크게 A, 이걸 크게 B라고 보면 이거 계산할 때 어떻게 해? 이거에 역행렬이 존재하냐 안 하냐 이걸 따지잖아. 그러면 앞에 있는 거에 역행렬이 존재하면 양변에 곱해버리면 0 되고 요것만 남지. 그럼 A가 2이지. 그럼 A가 2네? 그지? 그럼 A, P 플러스 D가 4. 벌써 틀려버렸잖아. 4가 나오잖아. 그 다음에 요 뒤에 게 역행렬이 존재하면 앞에 것만 남을 거 아니야. 그럼 이게 0이니까 이건 8, 이거 16 나오잖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둘 다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둘 다 존재하지 않는 경우니까 A-2의 역행렬하고 A-8의 역행렬이 모두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A-2 그러면 P-2 Q, R에 S-2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이게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그럼 AD-BC가 여기니까 PS, RS- QR이 0이지. 마찬가지 A-8의 역행렬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0이지. AD-BC가 0이니까. 그지? 그럼 우리가 여기서 무슨 관계식을 할 수 있냐면 요 지금 QR하고 QR이 똑같다는 거 아니야. 그럼 이 앞에 있는 애가 똑같겠죠. 그지?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뭐라? P-R, S-R하고 P-S 똑같다는 거죠. 전개하면 이게 10이 나오지. 이게 이거야. 이거 하나 날라오는 거야. 그지? 이거 하나 날라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요게 10이니까 또 뭘 할 수 있어? 요거 전개식에다가 다시 대입해보면. 요게 10이니까. PS-QR이 16이다라는 걸 또 알 수 있죠. 그쵸? PS-QR이 16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PS-QR이 0이 아니니까 A의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알 수 있지. 요 경우에서만. 오케이?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풀면 된다고. 뭐 이게 둘 다 역행렬이 존재하는 경우는 없지. 둘 다 역행렬이 존재하면 말이 안 되죠. 왜? 1번, 2번에서 뭐라 그랬어? 1번에서 얘가 존재하면 얘는 0인데? 0인데 역행렬이 존재할 수는 없잖아. 얘가 존재하면 얘가 0인데? 그러니까 이 경우는 없는 거죠. 그냥 이렇게 풀면 된다고. 이렇게 풀면 되는데 대부분들은 이걸 뭐 외워가지고 뭐 이게 뭐 단위 행렬의 배수니 이게 단위 행렬의 배수가 아니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책에 보면 그렇게 써 있을 거라고. 근데 그건 별로 의미가 없어. 오케이? 그럼 기억할 필요가 전혀 없다. 다 했다.